부부 공동명의 지금 안 바꾸면 폭탄 맞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해보아요. 부동산 공동명의 정리 시기를 잘못 잡으면 세금으로 수천만원 손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죠. 언제가 적기인지, 어떻게 해야 손해 없이 정리할 수 있는지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요즘 부동산 상담소에 공동명의 정리 문의가 부쩍 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2025년 현재 부동산 세법이 복잡해지면서 공동명의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동명의의 숨겨진 함정부터 시작해서 정리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 그리고 실제 절차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실제 사례부터 보시죠. 김씨 부부는 60대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20년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해왔어요. 최근 남편 단독명의로 바꾸려고 했는데 뜻밖의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 시가가 12억 원인데 부인 지분 50%인 6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거예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이미 10년 전에 다른 증여로 공제 한도를 사용했다면 6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무려 1억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부가 5년 전에 정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시가가 8억 원이었다면 부인 지분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었을 텐데요. 약 6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세법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 다른 사례를 보시죠. 박씨 가족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아파트를 팔아서 치료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명의 부동산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했고 그 사이 좋은 매수자는 다른 집으로 가버렸죠. 만약 미리 단독명의로 정리해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가장 유리한 시점에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절약입니다. 2025년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되는데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 종부세 부담 없이 보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단독명의일 때는 3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각자 7억 5천만 원씩 나눠서 각각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됩니다. 세율도 낮아지고 세액도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절약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익을 분산하면 세율이 낮아져요. 만약 6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단독명의는 42%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로 3억 원씩 나누면 각각 38% 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분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월 임대료가 높을수록 소득세 구간이 올라가는데 공동명의로 소득을 나누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몰랐던 비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거래의 복잡성이에요. 앞서 박씨 가족 사례처럼 매매할 때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대출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임대차 계약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모든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증여세 부담입니다. 처음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나 나중에 정리할 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공동명의자로 할 때는 처음부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 문제예요. 공동명의자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져요.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이건 젊은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황혼 이혼도 늘고 있는데 이때 공동명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면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취득세 중복 부담입니다. 기존 단독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꿀 때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고 나중에 다시 단독 명의로 바꿀 때도 또 취득세를 내야 해요. 그럼 언제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상황별로 달라지는데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주택 장기 보유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은퇴 직후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소득이 낮아지면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받으면 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어지고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퇴직한 해에 공동명의를 정리한다면 그 해 소득이 퇴직금 정도라서 다음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적어져요. 이때 부부간 6억 원 증여 공제를 활용하면 대부분 증여세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 초기가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시기예요.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가 없으니까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입니다. 이분들은 세법 개정 전에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종부세율이나 양도세율이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유리할 수 있어요. 2025년 현재 다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종부세도 일반 세율보다 높게 적용받아요. 그런데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정리하면서 일시적으로 1주택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나중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강남구에 두 채를 보유한 최 씨 가족의 경우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였는데 이걸 남편 단독명의로 정리하고 다른 한 채는 부인 명의로 둬서 각각 1주택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종부세를 연간 800만 원 정도 절약했거든요. 세 번째는 자녀와 공동명의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60세 이전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나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데 그때 되어서는 정리하기가 어려워져요. 또 상속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특히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가 결혼한 후에는 며느리나 사위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자녀가 이혼하게 되면 공동명의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빠를수록 좋아요.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정리해둬야 나중에 가족들이 힘들지 않아요. 치매나 중풍 같은 질병으로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건강할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게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세법 개정 시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법을 자주 바꾸는데 유리한 제도가 있을 때 활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증여세 공제 한도가 올라가거나 취득세 감면 제도가 생기면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 현재는 부부간 증여세 공제가 10년간 6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유리한 제도가 있을 때 미리 활용해 두는 게 현명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어떨까요? 작년에 상담했던 이씨 부부 사례를 보시죠. 이씨 부부는 65세 퇴직과 함께 공동명의를 정리했어요. 아파트 시가가 10억 원이었는데 부인 지분 5억 원을 남편에게 증여했습니다. 부부간 6억 원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는 0원이었고 취득세만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만약 이 정리를 2년 뒤로 미뤘다면 어땠을까요?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이 20% 올라서 12억 원이 되었다면 부인 지분 6억 원을 증여할 때 6억 원 공제 한도를 딱 맞춰 쓰게 되죠.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증여가 필요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또 다른 장점도 있었어요. 단독 명의로 정리한 후 1년 뒤에 그 아파트를 팔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만약 공동명의 상태에서 팔았다면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름도 없었죠. 또 다른 성공 사례도 보시죠. 정씨 부부는 강남구에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70세, 부인이 65세였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서둘러 정리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 단독 명의로 바꾸려고 했는데 세무사와 상담 결과 더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부인 집은 7억 5천만 원 중에서 6억 원만 남편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그대로 두기로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상속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거예요. 부인이 1억 5천만 원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상속되면 배우자 상속 공제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어져요. 하지만 지금 모든 지분을 증여하면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당장 증여세를 내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증여세는 0원, 상속세도 최소화하면서 대부분의 지분을 남편 명의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세심한 계획을 세우면 훨씬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 사례도 있어요. 김씨 부부는 인터넷 정보만 보고 성급하게 공동명의를 정리했다가 낭패를 봤어요. 김씨 부부는 올해 초에 공시가격 8억 원짜리 아파트의 부인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했어요. 부부간 6억 원 공제가 있다고 해서 증여세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10년 전에 다른 부동산으로 이미 3억 원 증여를 받았던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시기였어요. 연말에 증여해서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담이 커졌어요. 김씨는 연금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는데 증여받은 지분에서 나오는 임대소득까지 합쳐지면서 세율이 올라간 거예요. 만약 세무사와 미리 상담했다면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성급한 결정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게 된 거죠. 이처럼 같은 공동명의 정리라도 시기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무작정 서두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소득 수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해에 증여받으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적은 해에 증여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출이 적은 해에 증여받는 게 유리해요. 또 임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공실이 생겨서 임대소득이 줄어든 해에 증여받으면 전체 소득이 분산되어서 세율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 전망도 중요해요.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면 미리 정리하는 게 유리하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면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2025년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수도권 집값 안정이 최우선 과제예요. 그래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지역별로도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강남 3구 같은 고가 지역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지방이나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서 여유를 갖고 결정할 수 있어요. 가족 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자녀들 간의 갈등이 있거나 재혼 가정이라면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형제자매 간에 상속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 공동명의를 정리해서 상속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두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또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전처 자녀나 후처 자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생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게 모든 가족에게 도움이 됩니다. 건강 상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증여나 매매가 어려워지거든요. 건강할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치매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해요. 따라서 60대 초반에 미리 재산 정리를 끝내두는 게 안전해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건강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더욱 서둘러야 해요.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을 잃게 되면 가족들이 대신 결정할 수 없어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미리 정리해두면 이런 불편함을 피할 수 있어요. 세법 개정 동향도 살펴봐야 해요.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법을 자주 바꾸고 있어서 유리한 제도가 있을 때 활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2022년에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를 6억 원으로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서 공동명의를 정리했어요. 이런 유리한 제도 변화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불리한 제도 변화가 예고되면 그 전에 미리 정리해야 해요.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가족 협의입니다. 공동명의를 왜 정리해야 하는지,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이때 각자의 입장과 우려사항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단계는 세무 상담입니다.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여러분 상황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증여세, 취득세,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세 번째 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공시가격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네 번째 단계는 세금 신고 및 납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기한을 꼭 지키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등기 이전입니다.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해요. 이때 법무사 도움을 받으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증여 공제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부부간은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는데 이미 다른 증여로 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줄어들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보세요. 시가평가도 신중하게 해야 해요. 국세청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기준시가가 높으면 증여세 부담이 커지니까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증여 시기도 중요해요. 연말에 증여하면 다음해 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연초에 증여해서 세무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세요. 세무사, 법무사와 상의해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인터넷 정보만 보고 섣불리 진행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공동명의 정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항목들을 체크해보세요. 현재 소득 수준은 어떤가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내년으로 미루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가격 전망은 어떤가요? 더 오를 것 같으면 서두르고 떨어질 것 같으면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족 관계는 원만한가요? 갈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서 분쟁을 예방하는 게 좋아요.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건강할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다른 증여 계획은 없나요? 부부간 6억 원 공제를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전문가 상담을 받으셨나요?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부족해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동명의는 세금 절약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정리 시기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손해가 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소득이 낮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가족 간의 신뢰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가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해보시고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진행하세요. 성급한 결정은 금물이에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이 공동명의를 가장 싸게 정리할 수 있는 바로 그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